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정현정입니다. 10년 동안 추자도에서 암암리에 벌어진 불법의 현장, KBS 보도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요. 추가 취재 결과 단순히 폐기물을 추자도 땅과 바다에 버린 정도가 아니라 불법으로 파묻은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가진 추자도에 버려지거나 매립된 불법 폐기물 양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인데요. 단순히 업체에 책임을 묻는 선에서 끝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장까지 나서 약속했던 엄정 대응 약속은 과연 지켜질까요?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자도에서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중장비를 동원해 땅속을 파봤더니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이 대량으로 묻힌 사실이 생생하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많게는 다른 도서 지역보다 7배나 높은 제주 지역 특수 배송비 때문에 도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데요. 뉴스픽 순서에서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특수 배송비 문제 짚어드립니다. 국민 횟감으로 인기가 높았던 제주산 광어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가격 하락에 지역 양식 산업의 위기감도 큰데요. 현장의 상황 취재했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최근 제주도와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주요 도서 지역 특수 배송비 실태를 함께 조사한 결과 제주를 비롯한 섬 지역의 배송비가 내륙 지역보다 평균 7.1배 높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 특수 배송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수 배송비는 제주를 비롯해 울릉도와 흑산도 등 도서 산간 지역으로 물건을 배송할 때 기본 배송비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현재 특수 배송비에 대한 명확한 산출 기준이 없다 보니 판매자나 택배 업체에 따라 그 비용이 천차만별인데다 물건 결제가 끝난 후에 업체에서 추가 배송비를 따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 표시 의무사항에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잠시 후 뉴스픽 코너에서 특수 배송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피의자 고유정이 재혼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전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고유정 홀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천수 기자입니다. 전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신원과 얼굴이 공개된 고유정입니다. 경찰은 고유정이 재혼 생활에 전 남편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이 양육권을 갖고 있던 고 씨는 지난달 9일 재판에서 전 남편의 면접 교섭이 결정된 이후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범행을 결심하고 이튿날부터 살인 도구 등 범행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들하고 이제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 남편이 지금 현재 남편과의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방해 요소로. 고유정은 법원이 아이와 전 남편을 만나도록 한 지난달 25일 밤 펜션에 투숙했고 그날 밤 8시에서 9시 사이 8일 전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전 남편에게 먹여 반수면 상태에 빠뜨린 뒤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잔혹했습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표백제 등으로 청소를 했고 시신 훼손 과정에서 혈흔이 자신의 몸에 묻지 않도록 방진복과 덧신 등을 구매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또 제주도 펜션과 경기도 김포 가족명의 아파트 등에서 전 남편의 시신을 여러 차례 훼손해 제주 완도 사이 바다 등 여러 장소에 버리는 등 완전 범죄를 노렸습니다. 고유정은 여전히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내일 고유정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추자도에서 행정의 묵인 아래 30년 넘게 불법 레미콘 제조와 폐기물 야적이 이뤄진 사실 KBS가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현장을 취재한 결과 폐콘크리트 등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문준영 기자입니다. 행정의 묵인 아래 30년 동안 불법 레미콘 제조와 폐기물 야적이 이뤄진 추자도 석산. 과연 땅속은 멀쩡할까? 취재팀이 제주시의 협조를 받아 굴착기로 그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땅을 파내자마자 폐콘크리트들이 속속 나오고 각종 건축 폐기물에 일반 생활 쓰레기까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닥 대부분이 폐기물과 흙으로 뒤섞여 마치 공사 현장을 방불케 합니다. 파내고 파내도 끝이 없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15톤 트럭이 폐콘크리트와 잡쓰레기 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루 작업에서 나온 땅속 폐기물 양만 어림잡아 수백 톤에 이릅니다. 막대한 양의 건축 폐기물이 땅속에 묻힌 이유는 뭘까? 건설업체들이 불법 레미콘 제조를 위한 중장비 이동 통로를 만들기 위해 폐기물을 매립한 뒤 평탄 작업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길이 야적하니까 이제 거기 소쿠리를 기재다 깔은 거죠. 그 위에다 길처럼 이렇게 만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돼요? 아유, 엄청나죠. 폐기물을 야적해온 건설업자는 폐기물을 정리하는 차원이지 매립은 아니라면서도 이 같은 행위가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점을 인정합니다. 전체가 다 이런 거예요. 똑바로 회의해서 다 이런다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거 몇십 년 이거 너무 보십시오. 어디에 오를 겁니까? KBS 취재가 시작돼서야 추자면사무소는 뒤늦게 석산 폐기물 매립 도로를 원상복구하겠다고 했지만 누가 언제부터 얼마나 폐기물을 메웠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하고 그 이후에 도해로 반출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석산에서 나온 폐기물이 인근 부두로 옮겨져 또 다른 폐기물과 섞이는 등 추자도 곳곳에 방치됐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행정의 묵인과 업자들의 탐욕으로 추자도 석산은 땅속까지 병들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국방부의 반대로 10년 넘게 표류하던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재추진됩니다. 제주도는 국방부에게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무상 양여 대신 임대해 사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방부가 국무조정회의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대공원 사업은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 내 169만 제곱미터 부지에 평화를 주제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방부는 비슷한 규모의 대체 부지를 제공해야 해당 부지를 무상 양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제2공항 성산읍 반대위와 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은 공동 성명을 내고 어제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도의회가 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서 민주주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공개 표명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2공항 기본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원희룡 지사도 강정 문제를 비롯해 2공항 공론화를 거부한 점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도의회의 의견 수렴에 협조하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제주시 삼도 이동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에 있던 57살 이모 씨가 숨지고 주택 50여 제곱미터와 인근에 주차했던 승용차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6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씨가 침대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대피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자동차 증가세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등록지만 제주인 리스 차량 등을 제외하고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차량 증가 대수가 2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천여 대에 비해 72%나 줄었습니다. 이는 최근 인구 유입 둔화와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 등의 여파로 풀이됩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 조류 전문가로 구성된 생태정밀조사단은 비자림로 공사 구간 일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팔색조와 긴꼬리 딱새, 두견 등을 관찰했다면서 앞으로 2주 동안 서식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태 정밀조사단은 조류 분야를 시작으로 곤충과 양서류, 식물 등 4개 분야로 나눠 비자림로 공사 구간 내 생태를 정밀조사한 뒤 26일 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쏟아지는 수많은 기사 속에서 묻혀서는 안 되는 뉴스를 조명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앞서 시사 용어 사전을 통해 특수 배송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특수 배송비는 산출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물건 가격보다 특수 배송비가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와 한국소비자원도 실태 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 등을 지적했는데요. 오늘 뉴스픽에서는 특수 배송비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식 한국소비자원 제주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한국소비자원 많이 들어봤지만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리고요. 특수 배송비도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에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그 공공기관이고요. 2007년에 현재와 같은 한국소비자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특수 배송비는 도서 지역이나 산간 지역에 사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네. 기본 배송비 외에 추가로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배송비를 말합니다. 네. 특수 배송비, 그러니까 섬, 제주도, 도서 지역에 살기 때문에 추가로 부는 배송비인데 그렇다면 내륙 지역은 보통 배송비가 평균 얼마인가요? 예, 저희가 조사를 이번에 해봤는데 내륙 지역 그 평균 배송비는 이 전체 배송비를 말하는 네. 건데요. 한 784원이고요. 784원. 네, 그리고 제주도는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 784원에다 추가적으로 특수 배송비가 이제 부과가 되는데요.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는 한 3,900원으로 이렇게 거의 한 4,000원 정도 네. 추가로 배송비를 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제주는 4,000원이고 또 다른 이제 도서 지역까지 평균을 내면 좀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제 제주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인데요. 네. 전체 그 6개 도서 지역의 평균 특수 배송비는 한 4,900원 정도 되고요. 4,900원이요. 네. 네네. 그다음에 5개 지역, 제주도를 제외한 5개 지역은 평균 특수 배송비가 한 5,100원 정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좀 뭐 뉴스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내륙 지역과 이 도서 지역 평균 차이를 내보니까 7배 정도 차이가 그렇죠, 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우스갯소리로 이 제주 생활 좋은 것도 있지만 단점 중에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배송비가 택배비가 그렇죠, 많이 든다 그렇죠. 이런 말인데 정말 이렇게 산출을 해보니까 네네. 7배나 차이가 난다고 하니 굉장히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걸 각 품목별로 실태 조사를 했다고요. 가전제품, 생활용품. 이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예, 저희가 이제 소비자들이 주로 이제 그 도서 지역에서 소비자를 이용할 수 있는 게 TV 홈쇼핑이나 네. 온라인 쇼핑몰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12개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일상 소비 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품목군을 선정을 했습니다. 10개 정도 선정을 하고 그 10개 품목군 안에 이제 개별 제품을 또 10개씩 해서 총 한 960개 정도 했었는데 네네. 일부 품목은 또 좀 품절된 경우도 있어가지고 네. 912개 제품을 조사를 했습니다. 아, 사업자별, 품목군별 뭐 해서 912개. 네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죠.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가격보다 특수 그렇죠. 배송비가 더 비싼 경우도 있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경우는 좀 그 구매 금액이 낮은 경우죠.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여성 티셔츠 같은 경우는 구입 가격은 3,800원인데 네. 이 특수 배송비는 6,000원. 그러니까 이 특수 배송비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기본 배송비가 좀 포함이 되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3,800원짜리 티셔츠를 사면서 배송비만 한 9,000원 그렇죠, 정도를 그렇죠, 내는 경우도 그렇죠. 예.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이제 품목군별로 전체 평균을 내보면 한 20% 정도 그 소비자들이 추가로 좀 부담해야 된다. 판매 가격 20% 정도는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물건을 주문하다 보면요. 어떤 물건 같은 경우에는 크기와 상관없이
뭐 도서 지역도 무료인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그렇죠. 곳은 2,500원, 어떤 곳은 3,500원 이렇게 가격이 다 천차만별인데요. 이게 특수배송비가 산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결국 택배업체의 자율 결정에 따른 거라고요. 이 문제가 어디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12개 사업자를 조사를 했는데 네. 12개 사업자 안에는 이제 개별 입점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특수배송비 산정 절차를 보면 이 TV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 전체 차원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이 개별 입점 업체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준이 없죠. 네. 그냥 주먹구구시 하다 보니까 어떤 업체는 무료고 비슷한 제품인데 어떤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가격보다 더 높고 네.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특히 도서 지역 소비자들이 이제 특수 배송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네.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간혹 가다가 이제 물건을 구매를 했는데 분명히 결제할 때에는 특수배송비, 그러니까 제주도 추가 배송이라는 배송비 항목이 없었는데 네네. 그래서 결제를 다 끝나고 다음 날이 되니까 문자가 딱 와요. 그렇죠, 그렇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배송비로 뭐 3,000원 정도를 입금을 다시 해주셔야 네, 배송이 네, 네. 가능합니다. 이래서 네, 네. 황당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사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고 결제 후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도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배송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소비자들이 이제 그래 사전에 보고 구입할 수 있으면 더 연락이 좋겠지만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10개 중에 2개 제품은 네. 구매 전에 이렇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제 단계에서 갑자기 특수배송비가 이렇게 추가된다랄지 네. 아니면 이제 결제를 하고 나서 사업자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특수배송비 얼마를 더 내야 된다고 한다랄지 네네. 이게 이제 그 전자상거래법에 보면 표시 의무사항이 정해져 있는데요. 네. 이 배송비 부분은 아예 좀 빠져 있다 보니까 네. 이 소비자들 사전에 정보를 주면 소비자들이 좀 알아보고 특수배송비를 소비자한테 청구하지 않은 업체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 주문할 때는 100원, 200원 차이에도 그렇죠. 민감해지거든요. 그렇죠. 이 특수배송비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4,000원, 뭐 5,000원 이렇게 그렇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소비자한테 상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네. 뭐 이렇게 치솟는 특수배송비에 아마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소비자 불만 신고가 얼마나 들어오나요? 예, 제주 지역은 좀 섬 지역이다 보니까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상위 5대 품목의 택배 운송 서비스가 언제나 포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수 배송비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좀 상담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그 배송비 자체가 이제 요금이다 보니까 합리적인 산정 기준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높다 낮다의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만족할 만한 처리를 못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좀 더 이런 특수 배송비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합리적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달 말에 이 적정 추가 배송비 산정을 위한 세미나가 있다고요. 좀 어떤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까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도청과 함께 6월 25일에 뭡니까 좀 그 전문가분들 특수 배송비를 연구하셨거나 이쪽에 좀 전문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정부의 배송비 관련 정책 그 기관에서 네.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나 택배 업체 등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좀 종합적으로 특수 배송비가 왜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지, 네. 그다음에 적정한 원가는 얼마인지, 어떤 산정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지 좀 그 세미나를 한번 좀 개최를 해가지고 좀 방안을 좀 찾아볼 생각입니다. 네, 좀 적정한 가격과 기준이 좀 네네. 제시가 되면 좋겠네요.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예, 지금 요즘은 이제 이 배송 서비스가 택배 서비스가 좀 거의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도서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좀 추가로 좀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건 물류 기본권이 좀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좀 어떤 대안이 마련이 돼서 도서 지역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네.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는 세계 최고 품질의 광어를 생산하고 있는 주산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산 광어 가격이 생산 원가 밑으로 폭락하며 최대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7시 오늘 제주에서는 제주 광어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추락하고 있는 제주 광어의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서귀포시의 한 광어 양식장입니다. 국민 횟감의 역할을 담당한 광어의 소비가 작년 가을부터 급락하며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칠 만큼 가격이 폭락했는데요. 저희가 운영상 15톤을 한 달에 15톤을 출하해야 됩니다. 한 달에 15톤을 출하하면 저희가 한 4천만 원의 적자를 보면서 출하를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제주산 광어의 평균 출하 가격은 지난해 12,369원에서 올해 초 8,604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출하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식 소비가 줄다 보니까 예전만큼 그만큼만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를 안 해주고 있는 게 문제죠, 지금. 그러니까 가격이 좀 이제 싸지 않으면 소비가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서귀포 올레시장 안에 위치한 한 제주광어 직판장인데요. 한때는 잘 나가던 광어의 수요가 작년 가을부터 줄어들면서 이곳도 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찾는 손님 찾는데 예전에 비하면 아무래도 경기가 어디여서 그런지 찾는 양이나 횟수가 많이 줄었죠. 그나마 이제 시장 아니니까 그나마 좀 손님이 있는 편이지 시장 밖에 식당들은 타격이 엄청 크다고 그래요. 한때 광어는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생선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소비자들에게도 외면당하며 1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것을 주문하셨어요? 참돔하고 우럭이요. 저희 같은 경우 방어 같은 경우는 특방어, 대방어를 팔 경우에 뭐 킬로그램당 3만 원씩, 4만 원씩 이렇게 팔 때 광어는 2만 5천 원이었으니까 굉장히 저렴하고 맛있는 생선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찾지를 않으세요. 제철 음식을 찾아 먹는 식도락이 늘면서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광어보다 다른 생선회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광어회 되게 맛있어 좋은데 요즘에 그 회가 여러 가지가 사람들이 많이 아니까 이제 다른 걸 찾는 것 같아요. 또한 다양한 음식으로 즐길 수 있는 수입 연어가 광어 대신 국민 횟감으로 등극했습니다. 그 연어라든가 일본산 방어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비해 10배가 수입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 그 활어 업계에 그 생산자들한테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제주 광어의 위기는 생산 시스템 변화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치어보다 질병에 강한 육성어를 들여오며 생산성이 더욱 악화된 건데요. 그 중간 육성 17cm 정도의 크기를 저희가 가져와서 키우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예전에 1년을 키웠던 고기가 뭐 10개월 정도의 출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자 보는 상황에서 출하량은 더 많아지게 되는 이 악순환이 계속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제주 광어 양식어가는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입니다. 광어를 키우는 데 드는 사료값과 전기세, 인건비 등을 합하면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팔고 있는 셈입니다. 생사료비 한 달에 9천만 원 들고요. 인건비 2천만 원 정도 들고요. 그러니까 약품비 한 1,000만 원 정도 들고 그리고 전기세 1,2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통틀으면 한 1억 7천 정도 드는데 그 비용을 어디서 우리가 어디 돈을 빌릴 수도 없는 시장이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광어를 출해서 고정적으로 드는 비용을 제가 감당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설상가상 지난 한 해 도내 양식장에서 8,972톤에 달하는 광어가 폐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도내의 양식장 한 곳마다 평균 24톤가량 폐사한 건데요. 날씨와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폐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도 참 걱정인 게 수온이 얼만큼 오를지 그건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수온이 높아서 폐사량이 평소에 3배가 됐어요. 3배. 폐사는 늘고 수익은 악화되는 제주 광어. 그 추락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힘든데 지금까지는 생산에 그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고 생산에 치중되어 있었거든요. 이제는 이거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방치할 수 없는 제주 광어의 몰락.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제주시 조천읍 서늘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지난달 27일에는 사업자인 대명 측에서 7시 오늘 제주에 출연해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에 서늘 1위 주민들이 반론 기회를 요청해 다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늘 1위 대명 제주 동물 테마파크 반대위원회 이진희 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서늘 1위 주민들께서 동물 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 공식 반대 대책위를 꾸렸는데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서늘 1위 마을은 지난 4월 9일 마을 총회를 열었고요. 약 80%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명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늘 1위 정현철 이장님을 대책위원장으로 해서 마을 어르신들을 포함한 주민들 그리고 선임분교 학부모들까지 적극적으로 대책위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80%가 반대를 한다고요. 네. 이 반대 대책위 말고도 그 외에도 다양한 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고요? 네, 사실상 제주 동물 테마파크는 조천읍 전체가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천읍은 자랑스럽게도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 도시로 지정되었는데요. 따라서 조천읍 람사르 습지 지역관리위원회와 조천읍 이장협의회 그리고 조천읍 지역구 형기로 도의원까지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동물친구들, 핫핑크 돌핀스, 제주녹색당 등 제주 시민단체들과 정당도 반대 성명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앞서 7시 오늘 제주에서도 방송한 적 있고 언론에서도 지금 반대 위의 목소리도 담겨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을 가장 우려하고 계신 건가요? 아시다시피 조천읍은 람사르 습지도시고요. 마을 안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검은오름이 있습니다. 당연히 국제적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할 지역인데요. 이런 곳의 대명이 마라도 면적의 2배가 넘는 동물원과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산간 마을의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는 이유는 제주도민이 지하수를 식수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명은 이곳에 오수관을 연결하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120실 규모의 호텔과 글램핑장에서 나오는 오수, 가축의 분뇨, 소독제, 나무에 뿌려질 농약까지도 지하로 고스란히 스며들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단순히 서늘 1위만의 문제가 아닌 제주도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제주의 자연유산 훼손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을 가두어서 전시하는 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는데 대명 측에서는 동물 테마파크가 동물을 가두어서 전시하는 게 아니라 방목하는 형태의 미래형 동물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감옥은 아무리 화려해도 감옥일 뿐이죠. 미래형, 방목이라는 말로 포장해도 동물들에겐 그곳이 감옥일 뿐입니다. 350고지에 위치한 서늘 1위는 열대 동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겨울이면 폭설로 고립되고 강수량도 전국 평균 2배인 2,600mm예요. 대명이 방목한다고 하는 사자, 코끼리, 코뿔소 등은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건조한 아프리카 초원에서 자라는 동물들이거든요. 여기에 방목하다가는 얼어 죽거나 비를 맞아서 병들어 죽기 십상이죠. 기후에 맞지 않는 이런 곳에 열대 동물들을 데려와서 돈을 번다는 행위 자체가 동물 학대가 아닐까요? 게다가 최상위 포식자가 없던 제주에 최초로 사자와 호랑이가 들어왔을 때 주변 곶자알과 오름에 사는 동물들의 생태계는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려된다 말씀하셨고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환경보전 방안 검토서 심사에서 이 동물 테마파크 사업이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 조건이 있는데 주요 내용이 공공기여 방안 그리고 지역 주민과 조천읍 람사르 습지 도시 관계자와의 협의거든요. 사업자는 이걸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대명 측의 거짓말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조건부 승인을 내렸는데요. 그 조건 중 하나가 람사르 습지 관계자와 협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대명 측은 2018년 12월에 제주도에 조치 결과를 제출해요. 근데 거기에서는 람사르 위원회와 협의를 이행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람사르 위원회에 확인해 본 결과 대명 측과 어떤 협의도 진행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논의된 적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명은 허위 사실을 담은 조치 결과를 행정기관에 제출했고 네. 제주도는 확인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현재 조천읍 람사르 습지 도시위원회는 대명 측이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거짓말로 적어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네. 거짓으로 조치 결과를 제출해서 받은 대명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고 제주도는 대명을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협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네. 그리고 또 반대 대책위에서는 이 협의를 위해서 대명 측과 만나는 것조차도 지금 부정적인 입장인 거죠. 왜 그런 건가요? 사자의 울음소리가 야생에서 최대 8km까지 울려 퍼진다고 해요. 우리 마을과 선인분교는 동물원 예정지에서 불과 약 60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네. 주민들과 아이들은 사자, 호랑이가 밤낮으로 울부짖는 소음을 들어야 하고 악취, 전염병, 맹수 탈출 위험 등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상생과 협의라는 말이 가능할까요? 대명 측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해외 선진 동물원을 견학시켜 주겠다, 마을에 발전 기금을 내겠다 하고 끊임없이 회의를 하고 있지만 마을은 이에 절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마을이 대화하는 제스처만 취해도 대명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사업 승인 조건의 하나인 마을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우길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뭐 협의나 협상, 네. 논의의 여지는 전혀 없고 네. 절대 반대를 주장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뭐 사업 철회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곤 있지만 사실 이 동물 테마파크 사업이 제주도의 최종 승인만 남겨둔 상태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선을 1위는 마지막 남은 제주의 허파이자 지하수 창고인 곶자왈과 세계 자연유산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제주 도민의 책임이죠. 또한 대명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은 청정과 공존을 슬로건을 하는 원희룡 도지사의 제주 도정 정책 방향과도 명백히 위배되는 사업입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 사업의 승인을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을 1위 대명 제주 동물 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이진희 위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결혼을 하며 제주로 삶의 터전을 옮겨온 이주 여성이 4천 명을 넘습니다. 모든 게 낯선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일 텐데요. 오늘 3.24시에서는 살림과 일, 재능기부, 봉사까지 1인 3역을 척척 해내는 결혼 이주 여성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This is how it works. It feels a little worse than when we drove our hearse right through that screaming crowd while laughing up a storm until we were just bone, until it got so warm that none of us could sleep, and all the styrofoam began to melt away. We tried to find some worm.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이야기 선생님 할 거예요. 저는 1학년 2반 이야기 선생님. 동화 책 읽어 할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왔는데 필리핀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보통 영어 해요. 재능기부. 그렇게. 사랑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더워서 들어오세요. 나 지금 미리 밥 해야 되는데 저녁에 너무 늦게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밥도 준비도 하고 한국에서 처음에 왔을 때 제일 힘드는 일을 한국 문화예요. 왜 제사해야 돼? 왜 준비해야 돼?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해도 안 되니까. 언어를 몰라서 그래서 대화를
또 잘 못했어가지고 뭐 말하고 싶으면 해내는데 답답하고도 느낌 있고 외국인 때문에 아니면 색깔 때문에 뭐 말 때문에도 조금도 있고 사람들이 행복하는 것도 항상 있는데 물고기도 행복하는 물고기도 있어. fish. 지금부터는 오늘 요리 교실 할 거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는 시장도 가야 돼가지고요. 시장 갔다가 요리 교실 준비할 거예요. 오늘 요리 교실 메뉴는 떡꼬치예요. 소시지도 이거 맛있는 이제 아동 청소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그게 2년이 되어서 쭉 이어오다가 한 4년 전부터 저희 복지관 입사하셔서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열정적인 모습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기지개를 한번 쭉 펴고 즐거운 상상을 맘껏 즐겨 잊지 말고 happy happy things. 아까 친구들이는 선생님한테 먹여주니까 더 감동해요. 애들한테 보면 행복하니까 더 맛있게 또 먹으니까 또 너무 행복해요. 제주도 너무 아름다워 해가지고요. 그래서 와 여기 제주도에서 왔을 때 살다가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하고 저는 행운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고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 비는 모두 그쳤고 내일은 구름이 걷히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3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살짝 밑돌았는데요.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턴 바람이 잦아들겠는데요. 내일은 화창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와 오존 농도 모두 보통 수준이 예상되지만 자외선 지수는 높겠습니다. 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는 자외선 차단제는 물론 모자와 양산 등으로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18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4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높게 일고 있지만 내일은 바다의 물결이 비교적 잔잔하겠는데요.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면서 해상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제2공항 건설 사업 발표 이후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민사회의 찬반 갈등은 갈수록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제2공항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고 갈등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화의 장이 절실한 이때 KBS에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주최하고 KBS 제주방송총국이 주관하는 제주 제2공항 TV 토론회가
내일 오후 7시 10분부터 80분간 7시 오늘 제주 이 시간에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